이번 비디오에서는 RNN을 이용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예측하는 코드를 파이토치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파이토치에서 실제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학습하고 예측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보통 시계열 데이터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치된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차트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통 주가 데이터가 대표적인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일별 구글 주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구글 주식의 시작가, 그날의 최고가, 최저가, 거래량, 종가를 일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RNN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넣는 모델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7일간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8일차 종가를 예측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을 자세히 보기에 앞서서 이 모델이 전제하고 있는 바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모델은 8일차의 종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전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보면 될 거다 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렸죠. 될 리가 없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어서 8일차의 종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바로 직전값만 보면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추세가 있다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 중에서 정말로 이 일곱 번의 데이터, 7일간의 데이터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는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모델이 그런 전제를 가지고 출발했다라는 것만 알고 모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날의 데이터, 5개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첫날 데이터로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이 셀에서 처리가 되어서 다음 셀에게 처리된 정보를 주고요. 두 번째 셀에서는 2일차의 정보를 5개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벡터를 입력을 받고 그 전날의 데이터를 같이 처리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다음 셀로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7번 데이터를 유통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나가는 아웃풋으로 8일차의 종가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가 8일차의 종가를 바로 맞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만약에 8일차 종가를 바로 맞춘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 이 벡터의 디멘전은 하나의 값만 가지고 될 겁니다. 디멘전 1짜리 벡터가 될 겁니다. 종가를 바로 예측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전에 데이터를 유통하기 위한 모든 단계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도 디멘전이 하나만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모델로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보면 5개의 인풋 데이터를 처리해 가지고 그 처리된 결과를 종합해서 하나의 값으로 압축을 해서 다음 셀에게 전달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5개 데이터를 처리하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압축까지 해야 된다니 굉장히 모델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데이터를 유통하기 위한 히든 스테이트의 디멘전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그렇게 보장된 히든 스테이트들이 쭉 유통이 되어서 마지막에 출력되는 단계에서는 이 8번째 종가가 이제 10개의 디멘전을 가진 이걸 10개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10개의 히든 스테이트 디멘전이 있다고 하면 이 10개의 출력된 벡터를 가지고 여기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연결을 해서 이 레이어의 아웃풋이 종가를 맞추도록 하는 이런 구조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의 디멘전으로 이 정보들을 유통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모델에 가해지는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유통하는 부분이랑 유통된 데이터로 어떤 레이블을 맞추는 부분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네트워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7일차에 데이터들이 쭉 입력이 되면서 어떤 특정한 디멘션을 가진 히든 스테이트로 그 값들이 종합되어 유통이 되고, 그것으로 마지막에 종가를 예측하는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된 코드를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가 정의된 첫 번째 부분인데요. 하이퍼 파라미터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퀀스 랭스는 이제 7일을 본다고 했으니까 7일을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벡터의 값이 시가, 종가, 최고가, 그다음에 최저가, 거래량, 종가, 이렇게 5개의 디멘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 디멘션은 5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피 히든 스테이트 디멘션은 10개를 주고요. 그다음에 아웃풋 디멘션은 마지막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맞춰야 되는 그 종가의 디멘션입니다. 하나죠. 그다음 러닝 레이트하고 이터레이션 넘버를 정해주고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 불러온 데이터를 역순으로 한번 이렇게 오더링 해주는 작업을 한번 거친 후에 70%만 남기고 70%는 이제 학습셋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테스트셋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이렇게 남겨둔 상태에서 이렇게 분할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에다가 스케일링 작업을 해줍니다. 스케일링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보통 이제 800 정도 되는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아까 기억해 보시면은 800 몇 뭐 이런 숫자들이었고, 이에 비해서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정도,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정도 되는 숫자들의 그런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모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그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값이 800 또는 100만 이 정도의 스케일로 출력을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학습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종의 부담이죠. 그래서 이런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주가나 거래량에 있는 값들을 모두 다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상대값으로 바꿔서 다 전환을 해줍니다. 바꾸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최고가와 최저가 그 사이를 이제 선형으로 리니어하게 나눠서 0과 1 사이 값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취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값을 0과 1 사이에 넣어주게 되면은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스케일링은 학습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 뒤에 이거를 7일간의 그 입력과 8번째 8일차의 종가로 나눠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파이토치가 읽을 수 있는 텐서의 형태로 변환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이제는 데이터를 모델에 밀어 넣을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떻게 스케일링을 하는지, 어떻게 데이터셋을 만드는지는 이 보조 함수들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리니어하게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를 이제 선형으로 그어서 리니어하게 나눠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그 레이블과 학습의 대상이 되는 값들을 나눠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선언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LSTM 그 레이어를 선언을 해가지고 RNN 변수에 넣어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선언을 해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프리딕션을 할 때는 연결을 해서 RNN의 결과를 fully connected에 연결을 해가지고 리턴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선언을 하면은 인풋 디멘전, 히든 디멘전, 아웃풋 디멘전, 그리고 레이어 수를 입력을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네트워크에 선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출력값이 실수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다 MSE 로스를 할당을 해가지고 로스를 잴 거고, 이 로스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최적화를 할 거다라는 것들을 모두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해진 이터레이션 수만큼 반복하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테스트 셋을 플로팅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프리딕션도 플로팅을 해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선이 테스트 셋 8일차 종가에 해당하는 테스트 셋을 쭉 모아서 플로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황색 선이 그거에 대한 프리딕션인데 거의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프리딕션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실제 주식시장에 이제 뛰어 들어가지고 어떤 투자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그 변동을 일으키는 변수가 많아서 지금 우리가 입력해준 5개의 어떤 피처만으로는 전체 주식시장의 변동을 예측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더 많은 피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걸로 직접 모델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더 많은 피처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기 뉴스나 트위터 기를 크롤링을 해가지고 거기서 키워드와 감성을 분석해서 피처를 넣는 분들도 계시고요. 수많은 피처들을 넣고 추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모델에게 알려주어야 그나마 어떤 그 변동에로부터 안정적인 그런 모델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확신 100%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있을 거라고는 지금 상태에선 절대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 RNN을 통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코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RNN을 통해서 이제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는 굉장히 유명한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